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의 법원 심문이 오는 28일에 진행됩니다.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할 당 윤리위도 열리는데요.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중대 갈림길에 섰습니다.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의 법적 다툼은 벌써 한 달을 훌쩍 넘겼습니다. 지금까지는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완승입니다. 주호영 비대위를 좌초시키는 등 법원이 잇따라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. 새로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 체제 역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순항 여부가 가려지게 됐습니다. 법원이 정당이 알아서 할 일은 정당이 알아서 하도록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. 이 전 대표로서는 이번에도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신락 같은 복귀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같은 날 열리는 당 윤리위원회가 변수입니다. 지난 18일 예정이 없던 회의까지 열어 징계 개시를 선언한 만큼 추가 중징계는 피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. 이준석 당원 징계 절차 개시,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,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. 이럴 경우 복귀가 원천 무산되는 만큼 이 전 대표는 또 한 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 한 달 전 제명을 거론했던 유상범 전 윤리위원회 문자 논란을 꺼내들며 윤리위의 독립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지금까지 반복되는 이준석 전 대표의 그와 같은 해당 행위적 발언, 특히 이제 근거 없는 모욕적 발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의견을 제가 전달을 한 건데. 하지만 이번엔 이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가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. 성상납 관련 의혹은 공소시효 문제로 불송치 결정됐지만 무고죄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수사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둘 중 하나라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 절차를 밟아야 하는 동시에 과거 성매매가 있었다는 게 사실상 인정되는 만큼 정치적 치명타가 불가피합니다. 복잡한 변수를 모두 헤쳐가야만 기사회생할 수 있는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그야말로 운명의 한 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. YTN 김태민입니다.